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멘델의 유전 법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오늘은 세 번째 단원, 모양과 색깔이 동시에 유전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오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영상을 여러분 다시 보고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둘 다 처음에 순종을 사용했죠.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예요. 겉으로는 둥근고 주름지고 한데 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가? 둥근 것의 유전자형은 라지 R로, 주름진 것은 스몰 r로 표시했죠. 얘는 순종이기 때문에 라지 R 두 개가 붙어서 라지 R의 유전자형을 가지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는 스몰 R의 순종 주름진 완두가 되겠죠. 그럼 둘을 교배해서 잡종 1대에서는 뭐가 났죠? 네, 그렇죠. 둥근 완두만 100% 나왔어요. 이때 얘가 가진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모에게서 약 각각 유전자를 받는데, 얘는 라지 R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R밖에 없겠죠. 얘도 염색체의 절반을 줄여서 절반만 자손에게 줄 건데, 그러면 얘도 스몰 R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얘가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스몰 R밖에 없어요. 생식세포가. 그럼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 자손은 라지 R, 스몰 R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는 완두밖에 태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둥근 완두가 됩니다. 이렇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게 우성이라고 있죠. 둥근 게 우성이고 주름진 게 일성이기 때문에 이런 잡종은 무조건 우성의 형질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둥근 완두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름진 것은 이제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고, 겉으로는 둥근 것만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주름진 것의 유전자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만 않은 거죠. 이걸 다시 교배해서 이걸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으니까 잡종 2대에서는 주름진 완두가 나타났죠.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나타나는데, 이때 둥근 완두도 나타나고 주름진 완두도 나타나는데,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비율이 3대1의 비율이었어요. 그리고 얘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 라지 R도 있고 라지 R, 스몰 R도 있고 스몰 R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이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둘 다 똑같이 둥근 거니까 둥근 거는 3, 주름진 것은 1, 3대 1의 비율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가 있어요? 라지 R과 스몰 R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R도 만들 수 있고 스몰 R도 만들 수 있고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두 개가 만나서 짝지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네,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생물이 될 거니까 라지 R과 라지 R이 만나서 이렇게 될 수 있고,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서 이렇게 되고, 라지 R과 스몰 R이 만나서 이렇게 되고, 스몰 R 만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지만 사실 이것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라지 R 대 라지 R, 스몰 R의 비율이 1대, 이건 두 개니까 1대, 요거 2대 1.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이 되겠고,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형은 이 세 개 다 둥근 거니까 둥근 게 3, 주름진 게 1, 3대 1의 비율이 된다. 그런 내용을 배웠죠. 자, 이렇게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이 둘 중에서 하나씩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서 각각 만나서 다시 결합한다 라는 내용이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오늘은 여기서 더 확장되어서 모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색깔까지 동시에 유전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모양과 색깔이 둘 다 유전이 되겠죠. 모양만 있는, 모양이 둥근 것도 있고 주름진 것도 있고 색깔이 노란색인 것도 있고 녹색인 것도 있어요. 이 각각이 한꺼번에 같이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 생각열기가 교과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어요. 흰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가 있는데 흰색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가 나왔어요.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다 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또 짝수가 나올까요? 흰색 주사위 두 번이나 던졌는데 둘 다 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짝수가 나올 확률이 클까요? 네, 아무 상관이 없죠. 흰색 주사위가 무슨 숫자가 나왔는지가 나중에 던질 파란색 주사위가 무슨 숫자가 나올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흰색 주사위 던지면 던진 대로 숫자가 나올 거고, 파란색 주사위는 파란색 주사위대로 나름대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흰색과 파란색 주사위의 눈의 개수는 각각 별개인 거지, 두 개 동시에 던지든 따로 던지든 뭐 별개로 개수가 나오는 거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냐면, 오늘 배우게 되는 모양과 색깔이 유전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양이 주름지냐 둥그냐 하고 색깔이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흰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의 관계처럼. 그러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버이가 있죠. 어버이는 둥글고 황색인 완두가 있고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가 있어요.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어느 게 우성이었죠? 네, 둥근 게 우성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어떠냐면 황색과 녹색 중에 어느 게 우성이냐 하면 잡종 1대에서 황색만 나오기 때문에 황색이 우성이고 녹색이 열성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 어버이 맨델이 유전 연구할 때 이 어버이는 처음에 순종을 사용하죠. 여기는 순종에 둥글면서 황색인 거고, 얘는 순종에 주름지면서 녹색인 완두에 두 개를 교배했더니 잡종 1대에서는 둥글고 황색인 것만 모두 태어났어요. 왜냐 하면 둥근 게 우성이고 색깔도 노란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둥글면서 노란색인 완두만 100% 나왔다. 이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열의 원리에서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자가수분했어요. 자가수분을 하면 이 내부에서 그대로 교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주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잡종 2대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열성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열성이 주름진 게 열성이고 또 색깔이 녹색인 게 열성인데, 둥글면서 황색인 것도 있고 둥글면서 녹색인 것도 있고 주름지면서 노란색인 것도 있고 주름지면서 녹색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런데 나타난 개수를 보니까 둥글고 황색인 거 315, 이건 110, 108, 3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수가 이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비슷하고 이게 제일 적은 개수가 나왔어요. 물론 열성인 게 개수가 적죠. 우리 앞에서 봐서 앞에서도 둥근 거 주름진 거의 비율이 3대 1이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름진 이렇게 열성이 적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열성인 건 녹색인 것도 열성이고 주름진 것도 열성이지만, 얘는 색깔은 우성이고 모양은 열성, 얘는 모양은 우성인데 색깔은 열성, 얘는 둘 다 열성, 얘는 둘 다 우성. 둘 다 우성인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열성인 게 적게 나오죠. 그래서 우성인 게 개수가 많고 열성인 게 개수가 적게 나왔어요. 근데 이 비율을 계산해 보면 계산이 복잡하죠. 이거 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나올 텐데, 대략적인 개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9대 3대 3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9대 3대 3대 1. 정확히 딱히 32의 9배는 넘죠, 실제. 이게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인 비율이 9대 3대 3대 1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왔느냐?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똑같이 적용해 보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따져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겠죠. 자, 복잡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이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둥글고 황색인 완두가 있는데, 둥글면서 황색, 얘는 주름지면서 녹색, 잡종일 때에서는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났는데, 이걸 따져보려면 유전자형을 적어야 되겠죠. 알파벳으로. 자, 둥그니까 얘는 대문자 R, 라지 R로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버이는 처음에 순종을 가지고 처음 실험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 순종이니까 라지 R이 되겠죠. 얘는 주름진 거니까 스몰 R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도 같이 따지고 있어요. 색깔이 얘는 황색이에요. 자, 황색이고 얘는 녹색인데, 황색은 색깔은 우리가 뭘로 표시할까? 또 이것도 알파벳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걸 R하고 똑같은 알파벳 쓰면 안 되고 다른 알파벳 쓰면 되겠죠. 아무거나 임의로 붙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황색, 녹색 이 완두의
유전자형을 적을 때 Y로 표시해. 대문자 Y, 황색, 옐로우에서 따왔겠죠. 그래서 대문자 Y 두 개가 붙었어요. 왜냐면 순종이니까 노란색이라서 Y 대문자. 그러면 열성인 녹색은 Y 소문자, 그린이라고 해서 뭐 G 쓰고 그러진 않아요. 두 개의 같은 대림주전자들끼리 같은 알파벳을 써야 되겠죠. 근데 황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황색을 기준으로, 황색은 대문자 Y니까 주름진 것은 소문자 Y로 적으면 되겠죠. 소문자 RR, 소문자 YY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얘하고 결합해서 자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자손에게 물려주겠죠. 생식세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절반으로 줄여요.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는 상동 염색체들 중에 하나만 자손에게 물려주죠. 그러면 RRYY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R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자손에게 물려주고 Y도 둘 중에서 하나만 물려주겠죠. 이거 하나를 물려주는 거예요. 뭐 R을 두 개 물려주면 안 되죠. 자, R 하나, Y 하나를 물려주는데, 근데 R이 둘 다 대문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물려주든 똑같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대문자 R밖에 없고, Y도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어느 거 물려주든지 똑같아요. 그냥 대문자 Y를 물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황색의 둥근 완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RY, 이거 하나밖에, 대문자 R, 대문자 Y밖에 없겠죠. 녹색의 주름진 완두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R 두 개 중에 하나를 물려주는데 둘 다 소문자니까 물려줄 수 있는 건 소문자 R. Y도 둘 다 소문자니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소문자 Y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녹색의 주름진 완두가 생식세포를 만든다면 소문자 R, 소문자 Y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만나서 두 개가 결합한 거죠. 그러면 이 자손, 잡종 1대는 뭐가 되겠어요?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여기에 대문자 R을 받고 여기는 소문자 R을 받아서 라지 R, 스몰 R이 됐고, Y는 여기서 대문자를 받고 여기는 소문자를 받아서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되겠죠.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는 잡종 1대가 나온 겁니다. 얘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완벽한 이렇게 잡종이죠. 잡종이지만 얘는 우성이 나타나요.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황색이면서 둥근 것만 100%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열성은 사라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 유전자 안에는 열성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 얘를 자가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으면 열성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R 두 개 중에 하나를 자손에게 물려줄 거고, Y도 두 개 중에 하나를 자손에게 물려줄 거예요. 자, R 두 개 중에 어떤 거 줄 수 있을까요? 대문자 줄 수도 있고, 소문자를 줄 수 있죠.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대문자 R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Y도 하나 줘야 되죠. Y도 대문자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둘 다 대문자만 이렇게 주면서 생식세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얘는 R은 대문자이면서 Y는 소문자인 생식세포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R이 소문자이면서 Y가 대문자인 것도 있을 수 있고, R이 소문자, Y도 소문자인 생식세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잡종 1대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였기 때문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가지가 되죠. 생식세포가 하나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두 개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겠죠. 암술 안에 있는 난세포도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을 거고, 수술머리에 있는 꽃가루도 역시 이 4가지 생식세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개체를 이룰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이거 똑같이 뭐 여기 꽃가루에도 이런 생식세포가 들어있고, 암술 안에 있는 미씨 안에도 생식세포가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Y, 그 다음에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이렇게 4가지 경우에 생식세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이렇게 4가지 곱하기 4가지니까 총 16가지가 나오겠죠. 대문자 R, 대문자 Y와 대문자 R, 대문자 Y가 이렇게 만나면, 이거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자수는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하고 만나면 대문자 RR, 대문자 Y, 소문자 Y. 자, 얘는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Y. 얘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만나면 라지 R과 스몰 R,
라지 y, 라지 y. 얘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y, 스몰 y. 얘는 라지 r, 스몰 y, 스몰 y. 자, 이런 형태로 16가지가 나왔어요. 이야,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양이나 색깔이 어떻게 될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R이 대문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둥근 거고, 소문자 R, 소문자 R이 만난 것만 주름진 거죠. 그러면 둥근 거를 먼저 여기서 표시해 보면, 둥근 거, 얘도 둥글죠? 얘도 둥글죠? 여기 대문자 R이 있으니까 여기 대문자 R, 여기는 전부 다 대문자 R이 최소한 하나는 있을 거예요. 요 줄에는. 이거 전부 다 둥근 거죠. 이거 전부 다. 여기도 대문자 R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둥근 거죠. 그럼 여기도 대문자 R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만난 여기도 대문자 R이 하나 포함되니까 이것도 둥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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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도 대문자 R이 있으니까. 자, 여기가 전부 다 둥근 거예요. 둥근 거죠. 그럼 여기는 다 쭈구리들이에요. 밑에 있는 거 쭈구리. 그 다음에 색깔을 살펴볼까요? 색깔은 황색과 녹색이 있는데 황색이 우성이라 그랬죠. 황색인 거. Y가 대문자가 하나라도 표시되어 있으면 그거는 노란색이죠. Y 대문자 있는 거. 여기 대문자 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줄은 전부 다 노란색일 거예요. 노란색. 이 줄 다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문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또 보니까 대문자 Y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 줄 전부 다 자, 대문자 Y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니까 다 노란색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 대문자 Y가 있으니까 요 줄 다 노란색이겠죠? 여기 다 노란색이죠? 여기도 대문자 Y 포함됐으니까 요 줄도 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럼 나머지 이거는 녹색이죠.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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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도 노란색이면서 모양도 동그란 두 개 다 우성인 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 둥글면서 노란색, 둥글면서 노란색, 둥글면서 노란색, 여기 둥글면서 노란색, 여기도 둥글면서 노란색, 둥글면서 노란색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 둥글면서 노란색인 게 이렇게 있어요. 네,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둥글면서 노란색, 네, 둥글면서 노란색이 9개가 있다는 거죠. 9개. 그 다음에 노란색인데 여기 있는 건 쭈글쭈글한 거죠. 네, 여기 4개는 쭈글쭈글한 거예요. 쭈글쭈글하면서 색깔이 노란 거. 이거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이게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이면서 둥근 거. 자, 이거 녹색이죠. 녹색이 둥글고, 녹색이 둥글고, 이게 녹색이 둥글고, 이쪽 4개는 주름진 거죠. 녹색이면서 둥근 거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딱 이제 주름진 것만 남았는데, 주름지면서 녹색인 거. 한 개가 있죠. 한 개. 그래서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이면서 둥근 거, 우성인 게 9개. 둘 중에 하나가 우성인 것도 하나는 열성인 거, 이렇게 주름지고 노란색이거나 둥글고 녹색인 게 3개, 3개씩 각각 나왔고, 둘 다 열성인 거, 주름지면서 녹색인 것은 한 개만 나왔죠. 그래서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오는 것을 그 이유를 이렇게 유전자형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보면 그러면 노란색과 녹색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자,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이 9 더하기 3 하니까 12죠. 12개. 여기 녹색인 거는 4개. 12대 4. 약분하면 12대 4는 3대 1이 되겠죠. 노란색과 녹색의 비율이 3대 1이다. 그 다음에 모양을 보면 둥근 모양인 게 9와 3이니까 12죠. 9, 3, 그 다음에 10이고, 주름진 것은 3 더하기 1 하니까 4죠. 12대 4. 역시 12대 4니까 약분하면 3대 1. 그래서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율도 3대 1.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율도 3대 1. 그래서 각각 3대 1의 비율이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분리의 법칙에서 배웠던 잡종 1에서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 나왔던 게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둥그냐 주름지냐도 각각 서로의 영향을 받지 않고 3대 1씩이 나왔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 보면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려서 설명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죠.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둥글고 노란색인 순종,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 교배했을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 라지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종 1대가 나오게 되고 잡종 1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걸 선생님 설명했죠. 그 내용이 교과서 그림이 좀 작아서 선생님 따로 그림으로 설명했고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 나타나는 모양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자가수분했을 때 이렇게 4가지와 이렇게 4가지가 서로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게 이렇게 총 16칸이 나왔는데 9대 3대 3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녹색이냐 노란색이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이것도 3대1, 3대1의 비율,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비율도 3대1, 황색, 녹색의 비율도 3대1이 나온다는 거 각각 독립적으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얘가 둥근냐 주름지냐가 색깔이 녹색이냐 노란색이냐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따로 그리고 동시에 유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확인했는데 이러한 법칙을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죠.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완두의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동시 유전될 때 당연히 동시 유전되죠. 이들은 서로의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유전된다는 것이 독립의 법칙이었습니다.